연관 신갑 경경 남공망 신유 미수에 미심진 진 300자술 인성 자술을 귀하게 쓰며 재성은 탁기이다. 갑목이 진월에 태어나 투출이 없으니 편제격이며 제다 신약으로 재성은 다시 관사를 생하여 혼잡된 관살이 일간을 극하고 있다. 관사를 제하거나 설하는 인성과 식상이 없어 신약한 일간 갑목은 관살의 공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럴 때 관살이 의미하는 직장이나 자식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무자식이기 쉽다.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자식공인 시지가 일주에 의해 공망을 당했고 일간의 묘지인 미토의 정관이 앉았기 때문에 자식이 무덤에 있는 것과 같다. 본명은 이모대운 18에 일찍 결혼하였는데 임수는 인성으로 신약한 일간을 도우니 기라고 대운 지지 오화는 오중 기토가 재성이며 일간과 갑기 합하니 결혼이 성사되는 대운이다. 그러나 시주의 정관이 임묘된 탓인지 처가 계속 유산을 하여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원국의 관성이 많아 자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태과불급으로 신약한 일간이 관사를 감당하지 못하여 무자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갑, 경남 미심진 진갑신대 운 38과 을대 운 48은 기신인 관살이 세력을 얻는 금운인데 그나마 신약한 명주가 관살의 공격을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운 천간의 갑을목으로 계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원국에서 허자인 술토에 의해 술미영을 당해 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미토는 갑목을 가두는 묘지에 해당된다. 계미대 운 28을 지냈지만 미토에 의해 대운 천간인 계수가 임묘되는 시기라 인성인 계수가 일간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원국에서 토를 동하게 하지 않았으니 무사하게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병술대운 58에는 술토가 진술충하고 술미형하니 동하고 있는 토를 건드려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병화는 시간의 신금과는 병신합수하여 인수의 기운이 나타나지만 병경극으로 원국의 편관인 왕한 두 개의 경금을 극함으로 왕신이 노하게 되는 시기라 매우 흉한 시기이다. 이처럼 지지에서만 충하여 쇠자왕 신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간에서도 왕신과의 충돌은 쇠자왕 신발을 일으킨다. 59세 무인년의 무토는 일간과 갑무극하고 도생금을 편관을 도우니 기신세운이고 지지로는 인신중을 일으키니 강한 신금을 건드려 쇠자왕 신발로 용신인 인목의 뿌리가 뽑히는 흉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음력 4월인 정사월에 대운과 세운과 월운이 인사신 사명을 구전하니 교통사고를 당해 절명하고 말았다. 또한 병술대운 58 초입인 58세 정축년에는 백호가 동하는 시기이며 대운과 세운과 원국의 축술미가 모여 사명이 이루어지는 세운이다. 본 명조는 원국에서 이미 토가 동해 있고 축토는 금을 붙잡아들이니 그 해도 매우 흉한 시기이다. 아마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짐작해 본다. 14. 경기 무정병을갑 1. 오사진 묘인 축자 편제 비견 정관 정계기의 무남공망 오미자축 자축 사해해 자 540. 계수가 해월에 태어나 투함이 없으니
춥고 왕한이 시간의 편재인 정화를 용한다. 수와 화가 전극을 하니 군비쟁제의 불미한 형상인데 싸움을 말리는 식상인 목이 없어 탁하다. 정묘대운 30일까지는 대운 천간의 재성이 나타나 매우 흉한 시기이나 그런대로 형편을 풀어갈 수 있던 것은 대운 지지의 식상이 묘목이 나타나 해묘한목하여 식상으로 변하니 다행히 수와 화의 싸움을 말릴 수 있었다. 간의 공업으로 복록을 유지하며 지내던 중 무진대운 40일에 41세 무진년을 맞이하면서 공장에 불이 나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세운 천간 무토는 원곡과 무게합화로 용신의 기운을 나타냈지만 지지로 오는 진토는 수를 붙잡아 들이니 사주의 수기가 전부 무너지게 되니 이것은 군비쟁제에 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진토의 수인묘로 발생된 재앙이라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원국에서 군비쟁제의 형상을 지녔기에 수가 무너지면서 수화전극이 발생한 일면도 있을 것이다. 이듬해 기사년에 세운 천간 기토가 원국의 개수를 기계에 극하여 무게야파를 깨버리고 지지사화는 월일지 해수를 충극하니 왕신이 경로한 형상으로 대흉하게 된다. 이미 무진대운, 무진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탓에 거의 실성하다시피 떠돌던 명주는 그해 음력 11월인 을축월의 거리에서 동사하고 말았다. 명주의 육친을 살피면 월주의 귀신인 비겁이 있으니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 덕을 기대할 수 없는데 원국에서 재성을 비겁이 상극하니 부친 덕이 전무한 것을 알 수 있다. 초년 갑자대 운일에 들어서서 초입 갑목대운에는 수와 화를 통관하니 길한 시기였다. 그러나 자운으로 들면서 5회 6세인 임진년인가 계사년에 부친이 배를 타다가 바다에서 사망하게 된다. 계수는 정계충하고 사화는 왕지 해수를 충하는 왕신의 경로로 대흉하게 된다. 그 후 10세 되던 정유년에 일간과 월간의 계수와 정계충하고 지지로는 사화와 사유 합금하여 인성의 기신으로 변하니 모친도 자공함으로 별세하니 하루아침에 삼남매가 고아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비겁이 대왕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재성을 겁탈하게 되고 인성을 흡수하며 관성이 역극을 당하고 식상이 무너지게 된다. 물론 재성의 겁탈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식상이 건강하던가 인성의 설기를 막으려면 관살이 건강하던가 관성의 역극을 막으려면 재성의 보호를 받던가 식상의 무너짐을 막으려면 식상이 건강하고 재성으로 설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행의 편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원국의 관성인 무토가 나왔으나 합거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통근처가 없어 무력한 때문이다. 결국 인성인 모친이 비겁으로 흡수되면서 어린 시절에 모친까지 잃게 된 것이다. 정계기의 무남 사해해 자을축대운 10일에는 을목은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이 컸겠지만 그 시기에는 더 이상 횡액은 일어나지 않았다. 축대운에 들면서 축토는 습토라 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흉원이며 대운과 세운과 원국이 해자축으로 방합수국을 이루니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절도죄를 저질러 퇴학을 당하고 소년교도소에 갇히는 불운을 겪게 된다. 병인대운이 10일에는 용신대운이긴 하나 원국의 많은 수들이
재성을 탐하는 군비쟁제 운이니 길한 시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대운, 지지가 인목이라 수화를 유통시키며 인해암 목으로 흉의 길로 변하니 철을 만나 결혼하면서 구두닦기 점포도 마련하였다. 인목 대운이 끝나갈 무렵에 처가 야반 도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처에게 폭력스럽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식상이 없으니 처는 가난과 비겁의 고집스러움과 완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정묘대운 30일의 정화는 군비쟁제의 형상이나 역시 대운 지지의 도움을 받았고 묘목은 원국과 해묘한목으로 기하니 조그만 간의 공업을 일구어 적지 않은 돈이나마 모을 수 있었다. 그러다 참변을 당하는 무진대운 40일에 41세 되는 무진년을 맞아 화재로 모든 것을 소실하였으며 42세 기사년에 동사하고 만 것이다. 15. 무기경신 임기갑 7진사오 미신유술 식신상관 정관 갑임을 기남 공망 5 미신유자 축인묘 지인 술해축 300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 갑목이 투하나 혼잡으로 상관격이며 신약하니 비겁인 월지 해수를 용신한다. 그러나 신약한 명조에 관살이 혼잡되었으니 인성이 본기로 나타나 살인상행을 해야 관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식상으로 제사를 하고 있으니 격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일간이 비록 신약하더라도 다른 오행과 달리 관살은 일간을 공격하는 흉신이라 모군을 만나 관살을 억제하면 그래도 일간이 관살의 피해를 입지 않으니 무탈하게 된다. 따라서 신약 지명이라도 식상인 목으로 용신을 삼는다. 시간의 갑목은 갑기압 토로 변하려는 기운이 있어 월간의 을목을 용신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왕하고 관살이 강한 명조에서 식상은 없고 인성이 있다면 비록 신왕해도 인성을 용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운에서 식상을 만나면 그래도 관살을 억제하니 길하게 된다. 또한 신약하고 관살이 강한데 인성이 없으면 식상으로 용신을 삼게 되며 인성운을 만나면 그래도 관살의 피해를 줄이니 길하게 된다. 또한 임수가 한겨울에 태어나 조후로는 화를 용한다. 그러므로 목과 화를 용하게 되는데 만일 임계해자의 수를 만나면 조후용신을 극하게 되어 불길한 운이다. 그러나 대운이 모군을 향하지 않으며 일주는 임술백호이며 일지는 일간의 하체와도 같은데 일지에 있는 술토를 진술충, 축수령하며 토가 요동치고 있으며 천간에는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으니 관살의 피해를 모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탁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대운이 화운을 향하면 비록 조후는 맞춘다 하나 호랑이인 관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 기람 중에 흉함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 명조가 지내온 대운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초년 갑술대운 7에는 갑목은 식상의 용신운이며 나쁘지 않다. 갑목이 원국의 기토와 갑기압 토로 기신으로 변하려 하나 을목이 을기극하여 갑기압이 되지 않으니 갑목은 식신으로 관살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니 무난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술대운에 들어서서 토가 들어오니 원국에서 동한 토들에 의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의외로 조용하게 지낸 시절이다. 아마도 조후를 충족하는 조토인 술토가 길한 기운을 얻고 들어온 때문일 것이며 축수령으로 축토가 동하지만
사명이 이루어지질 않고 술토가 일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가 보다. 계유대 운 17에 계수는 수가 들어오니 조후용신인 환을 극하는 불리한 시기라 퇴학을 당하는 등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크고 작은 관제에 시달렸으며 되는 일이 없는 시기였다. 유대운에는 신약한 일간을 생하고 살인 상생되는 인성운이며 시지와 진유합금으로 충이 풀어지므로 그 시기에 결혼도 하고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된다. 그러나 일지술토에는 술중 정화인 정제가 있는데 그것을 진술충, 축술형으로 거듭 파극하고 있으니 처가 흉사할 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본 명조가 임신대운 27에 28세인 병진년에 들어서자 병화는 길신이며 조후 용신인데 대운이 세운을 임병중하여 수극화로 신하가 왕을 몰아내는 영모의 운이라 흉하다. 더욱이 진토는 양진토가 일지술토를 충하니 술토는 다시 축토까지 축술형으로 요동치며 일지부부궁이 부서지게 되어 처가 그 해의 교통사고로 절명하게 된다. 갑임을기남진 술해 축신미대 운 37에 들어 신금은 원국의 용신인 을목과 을신 중하여 불미한 대운이며 더구나 용신인 상관을 건드려 원국의 천간이 상관정관의 싸움터로 동하게 된다. 또한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는 시기라 매우 흉한데 본 명조는 40세가 되는 무진년 음력 3월인 병진월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의 남편이 쫓아오자 교통사고를 내고 홧김에 남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결국 간통죄와 상해죄와 교통사고죄로 교도소에 복역하게 된다. 참고로 편관에 대해 살피면 편관은 격이 나쁘면 온갖 흉을 불러오고 유일하게 일간을 공격하니 칠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왕하고 격국이 순수하고 편관이 용신이 되면 검찰 군인 등의 대권을 잡고 권력직에 종사하게 된다. 편관을 식신으로 억제하면 위엄과 인격을 겸비한다. 그러나 편관을 형충하면 성질이 극히 횡폭한 사람이다. 일간이 신왕하고 편관이 미약하면 유시무종이며 나태하고 자만심만 강하게 된다. 관제에 의한 피해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로 사휴용신으로 구성된 명조가 한 5행으로 편중되었으며 사주에 형충이 많고 대세운이 전부 용신을 상극하는 울로로 향하면 관제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된다. 신왕 신약을 불문하고 용신이나 희신이 다 5행과 형충을 하는데 다시 대세운에서 중첩하여 형충을 하면 관제가 일어난다. 일간이 신약하여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고 다시 대세운에서 재성운을 만날 때 관제가 일어난다. 신왕 신약을 불문하고 상관이 정관을 마주보고 파극시키는데 다시 대세운에서 상관이나 정관을 만날 경우 또한 일간이 신약한데 관살이 혼잡되었고 다시 대세운에서 관성운을 만날 때 관제가 일어난다. 일간이 태왕한데 대세운에서 태왕한 왕신을 형충할 때 왕신이 경로하고 쇠자는 뿌리가 뽑히니 관제가 일어난다. 신왕 신약을 불문하고 괴강이나 양인이 많은데 대세운에서 다시 괴강살이나 양인살을 형충할 때 관제가 발생한다. 일간이 신왕하고 식상이 미약하여 재성과의 군비쟁제의 형상인데 대세운에서 다시 비겁을 만나 재성을 겁탈할 때 관제가 일어난다.
또한 신왕 신약을 불문하고 편중된 오행이 자형을 동반하였는데 다시 대세운에서 자형을 만날 때 관제가 일어난다. 자형, 진진, 오, 유유, 해.